안녕하세요. 한국사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갑신정변 사건이 참 좀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때는 바야흐로 1884년 갑신년입니다. 갑신년 때 정변을 일으켰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갑신년 때 누가 어떻게 정변을 일으킵니까? 쌤 하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1882년에 임오군란에 대해서 공부했죠. 임오년 때 구식군인과 도시의 하층민들이 같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민씨가 여기서 죽을 뻔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충주 장호원으로. 대원군이 잠깐 약 33일 정도 재집권 했었고, 그러면서 이 임오군란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서 임오군란의 결과로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되게 심화되었죠. 그리고 나서 때는 바야흐로 1884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때 민씨는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청 4대 정책을 펴게 되죠. 개화를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퇴색되면서 자기 정권 유지 쪽으로만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또 민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민씨는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청나라하고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당시 김옥균, 서강범, 박영유, 홍영식 등의 급진 개화파들은 개화를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민씨 정권에서는 친청 4대 정책을 펴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거 우리의 뜻과 많이 다른데? 그러면서 이 김옥균 등이 개화 정책, 즉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민씨 정권에서 이것을 태클을 계속 걸게 되죠. 즉 급진개화파가 극도로 쇠퇴해지고 온건개화파가 되게 득세하는 시점에 이 급진개화파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찰나에 바로 칠판을 한번 볼게요. 자, 쌤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볼게요. 여기 타이호, 그리고 여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입니다. 자, 당시 이 타이를 기점으로, 타이는 독립국이죠. 이쪽으로는 영국의 식민 지배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프랑스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를 먹으면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로 만들고, 베트남을 먹으려고 합니다. 베트남.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삼국지 읽어봤어요? 그렇죠. 삼국지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남만의 맹획을 7번 사로잡아서 7번 놓아줬던 7종 7금인 사건, 그 남만 바로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남만, 즉 베트남은 청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제국주의가 이 베트남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있는 군대가 좀 부족하니까 당시 우리 임오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그 청나라 군대의 약 한 절반 정도, 1,500여 명 정도가 빠져나가서 어떻게 같이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포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급진개화파들한테도 기회가 온 거죠. 당시 김옥균, 박영유, 서강범, 홍영식 등은 미국에 유학가 있던 서재필까지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정국,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우정총국,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 지식인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 불러요. 이 사람들이 민씨 측근 세력을 죽여버리면서 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는 지금 쭉 빠져나가 버렸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모군란 때, 자, 어떻든, 이모군란 때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 공사관을 경비한다는 명분으로 여기에 일본군 공사관 지역에 어떻게?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에 있는 군대를 이용해서 이 김옥균 등은 민씨 측근 세력을 죽여버리면서 어때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강 14개조라는 문서를 반포합니다. 칠판 볼게요. 개혁 정강 14개조. 약 한 80개 정도가 있었지만 지금에 전해지는 부분은 1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 14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혁 정강 14개조에 보면 첫 번째, 당시 이모군한테 잡혀갔던 흥선대원군을 조속히 돌아오게 하자면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역시 부인하려고 하죠. 그리고 제2조에 보면 문벌을 폐지하면서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는 주장이 있어요. 바로 신분제 폐지를 갑신정변 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신분제 폐지. 자, 그리고 12조에 보면 모든 재정, 즉 재정이란 말은 돈입니다. 돈.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재정을 일원화시키자. 즉 돈을 담당하는 관청을 호조의 한 곳에 두자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에서는 또 하나 더 입헌군주제를 추가하게 되죠. 입헌군주제. 즉 의회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게 바로 갑신정변의 이 급진기아파들의 대표적인 주장들 내용이었어요. 자, 자료하고 함께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혁은 이 청푸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3일 만에 끝나게 돼요. 3일 만에. 누가 이기냐면 프랑스가 이깁니다. 프랑스가 이기고 청나라 군대가 지죠. 그런데 당시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진기아 지식인들이 정변을 막 주도하는 시점, 당시 싸우고 있는 청나라에게도 기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때 군대를 다시 들어왔던 1,500명 정도의 군대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선으로 들어가면서 이 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용, 서광범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집에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어디로?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린 상황이죠. 도망가 버립니다. 즉 개혁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났지. 그렇지. 자, 3일 만에 끝났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3일 천하라고 부르고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당시 청나라가 가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을 가버렸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관련자들을 다 잡아가 색출을 해서 광화문 내거리로 끌고 가죠. 그곳에서 돌로 막 쳐 죽이고 되게 잔인하게 막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피를 봤던 농민들까지 같이 가담해가지고 어디에 뛰어가요? 또 일본군 공사관에, 청나라 군대와 함께 일본 공사관에 또 뛰어가죠. 일본 공사관 또 불질러 버립니다.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불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에 불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조약이 좀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이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한 내용인데, 아까 일본 공사관에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상금 지불 조약인 내용이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양국은 조선에 군대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킨다. 다시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알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10년 뒤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10년 뒤에 청나라가 민씨가 다시 요청을 해서 청나라가 군대가 파병할 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알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텐진조약이에요. 즉 텐진조약하면 청일전쟁, 청일전쟁하면 텐진조약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김옥균 등의 급진 계하 지식인들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 이모군란 때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민씨 정권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친청 4대 정책을 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하 지식인들은 불만이 되게 많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청푸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에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가 빠져버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본군 공사관을 경비하는 여기 이 경비병들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민씨 측근 세력을 죽여버리고 계하당 정부를 세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정강 14개조를 반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청푸전쟁이 또 일찍 끝나버렸고 자 개혁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게 되어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의 역시 결과 역시 실패로 끝나면서 누구의 청의 내정 간섭이 다시 심화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는 말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한성조약이 체결되죠. 일본 공사관 가서 불 지른 것에 대한 배상금 지불 조약이었고요.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킨다. 다시 군대를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텐진조약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 좀 볼게요.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당시 칠판 볼게요. 여기 있는 여기 이쪽에 지금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여기 있는 영국 군대가 여기에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영국 놈들도 웃긴 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치고 올라가야지 왜 거문도를 짱박아 있어. 자, 이때가 1885년입니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영국 군대가 나중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볼게요. 갑신정변 이후에 대외 정세에 한번 가봅시다. 대외 정세. 여기가 지금 러시아죠. 여기 지금 청나라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영국 군대가 들어와 있죠. 거문도에.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일본. 자, 조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4대 강국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렇지. 어떻게 떨고 있다?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자, 누가 등장해요? 바로 부들러가 등장합니다. 부들 떨고 있을 때 부들러가 등장을 해서 조선은 4대 강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 조선 중립화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조선 중립화론. 자, 4대 강국 속에서 부들 떨고 있을 때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가 등장하면서 조선 중립화론을 얘기했었고 당시 우리 계하지식인이었던 유길준도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야. 같이 가담해서 동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갑신정변 이후의 대외 정세였죠. 자, 우리 사건 한번 볼게요. 앞에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이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 반드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